자, 3회 2단원 갑니다. 아까는 문화의 속성, 뭐 문화의 태도 이런 걸 배운 거고 단원이 바뀌어가지고 하위문화, 대중문화 관련돼서 배우는데 여기 별로 안 어렵습니다. 볼륨이 작아요 여기는. 첫 번째, 문화의 분류에서 무슨 문화랑 무슨 문화로 나뉘냐면 크게 두 개를. 아까는 물질 문화, 비물질 문화로 나누기도 하고 여기는 대중문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위문화 이런 걸 보기 때문에 다른 분류로 문화를 주류 문화와 주류 문화 빼고니까 비주류 문화겠지. 근데 비주류 문화를 다른 말로 하위 문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주류 문화 혹은 전체 문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공유되는 문화라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 그다음에 그 주류 문화를 제외한 모든 문화, 비주류 문화를 하위 문화라고 다르게도 부릅니다. 자, 주류 문화는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공유합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김치가 대중적이죠. 그냥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한 98%는 김치를 먹잖아. 김치가 주류 문화인 거야. 수저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할 때 대부분 숟가락, 젓가락이 세팅이 돼서 먹잖아. 그럼 다 거의 이렇게 먹으니까 어린이들이나 진짜 어린애들이나 포크 숟가락 이렇게 먹는 거지. 주류 문화가 수저 문화. 그다음에 스마트폰 거의 다 사용하잖아요. 피처폰 쓰는 애들은 고3들밖에 없죠. 여러분은 안 쓰지만. 그래서 스마트폰 같은 거 대부분이 공유하는 문화. 근데 반대로 하위 문화는 특정 사회 내 특정 집단에서만 공유되는 문화예요. 세대 문화라든가 뭐 MZ 문화, 꼰대 문화 이런 거야. 틀딱 세대 문화 이런 겁니다. 넘어가고요. 지역 문화 이런 거, 경상도 문화, 충청도 문화 이런 거라고, 서울 문화 이런 거, 청소년 문화, 노인 문화 이런 거죠. 그래서 요 세대, 특정 세대, 특정 지역, 특정 나이대, 특정 뭐 연령대 이런 거만 문화 공유되는 거니까 얘는 이 주류 문화와 대비되는 거에서 하위 문화인 거지. 그래서 이게 표준어고 이게 사투리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죠? 표준어는 우리가 사투리를 쓰더라도 TV에서 표준어 다 보잖아. 일반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표준어는. 근데 우리가 경상도 사람, 나도 표준어 안 같지만 여러분이랑 얘기할 때나 내가 집에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가 조금 말투가 달라져요. 왜냐면 부모님이 사투리를 쓰거든. 내가 부모님이랑 통화할 때는 나도 모르게 사투리가 조금 더 나와. 그러니까 지금이 사투리 같겠지만 표준어화된 사투리라고 이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고요.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투리 이 정도로 안 쓰지 않아? 했다가 하도 욕을 먹어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주류 문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에게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내가 김치를 먹음으로써, 수저를 사용함으로써, 스마트폰을 씀으로써 한국 안에서 같은 식탁에서 혹은 같은 이제 스마트폰 하는 인터넷 방송을 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느낄 수 있다고. 소속감, 안정감, 일체성. 그래서 사회 통합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요. 반대로 여기는 하위 문화는 얘네들이잖아. 특정 집단이잖아.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일체감, 안정감을 줍니다. 문화의 특성이야. 문화의 특성이 안정감, 소속감, 일체감을 주는 겁니다. 그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안에서 공유성이죠. 공유성, 문화의 속성 중에 뭐 얘기하는 거지. 특정 집단 구성원들에게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을 부여한다. 공통점이겠지.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 근데 어디에, 여기는 특정 집단이고 여기는 전체 사회인 게 차이점인 거지. 그래서 여기는 타 집단과 차별성, 문화적 역동성, 다양성 이런 걸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위 문화. 그리고 하위 문화의 밑에 하위 범주다. 하위 문화 안에 들어가는 거. 그 하위 문화 중 일부를 어떤 문화라고 보냐면 반문화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여기 그게 없지. 여기 줄선이 없지. 줄선이 없죠. 하위 문화 안에 반문화가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괜찮지? 요거는 이제 줄선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기는 선이 없잖아. 하위 문화 안에 얘가 들어간다. 자, 여기는 지배 질서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띠는 문화야. 저항, 거부, 도전의 성격을 지닌 하위 문화인 거예요. 하위 문화 안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운동권 문화, 우리가 80년대 막 이런 거 있잖아. PL 이런 거 있거든요. 자유해방연맹 이런 거. 화염병 던지고 막 그런 거. 그 시기, 노동운동 시기, 그런 거 시기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인 거지. 거기는 원래 주류 문화가 군사 독재였잖아. 군사 독재 시기에 독재 정권 물러나라, 민주화 시켜라 막 이러면서 투쟁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저항하고 뒤엎으려는 세력인 거죠. 그런 걸 반문화라고 불러요. 필리핀 문화 마찬가지.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이후 이 시대거든요. 그래서 미국 청년들이 너무 많이 끌려가서 죽는데 미국이 왜 쓸데없이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한다면서 자기 이권을 위해서 전쟁에 참가하고 이런 게 끌려 나가서 죽는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게 불합리해 보였다는 얘기죠.
너네 이권을 위해서 왜 우리가 나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반전 평화 운동 이런 거 해가지고 무정부주의 지향하던 운동입니다. 히피입니다. 근데 무정부주의라는 것 자체가 반문화죠. 정부 규정 이런 거에 반발하고 없애자는 거잖아. 5분 있다 합시다. 자, 반문화까지 하다 말았는데. 네. 그래서 저항하고 거부하는 운동이니까 주류 문화에서는 뭐라고 보겠니 이거를? 일탈도는 범죄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일탈행위 기억나죠? 일탈행위 어떤 입장이 있었어? 아노미 이론, 사별교제 이론 기억납니까? 네. 머튼의 아노미, 듀케의 아노미 이런 거 있었잖아. 그거 뭐 일탈행위로 규정되기도 한다고요. 그리고 저항의 문화로 사회 변화를 견인하기도 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하위 문화도 밑에 나오겠지만 하위 문화도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주로 반문화에 대한 제시 천지로 많이 나. 저항의 문화로 사회 변화를 이끈다. 기존 거를 부수는 입장이잖아. 급진적이고 변혁적인 입장이야. 당연히 변화가 많이 일어나겠죠. 사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자, 소속감, 일체감, 차별성을 부여한다는 거는 모든 문화의 특징이에요. 이거 반문화도 당연히 하위 문화에 속하잖아. 그러면 하위 문화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겠지. 반문화도. 여기는 이제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을 부여하는데 하위 문화니까 반문화 똑같이 소속감, 일체감, 정체성을 부여하겠지. 노동운동 하는 애들 안에서는 노동운동 하는 애들이 되게 끈끈하게 단합받고 하니까 이렇게 소속 일체 차별성은 원래 그냥 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다 공통점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주류 문화, 하위 문화는 둘이 겹쳐지는 교집합이 있어 없어? 얘네는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가 교집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집합이 없어요. 여기는 여집합 관계다. 그래서 여집합이 C죠. C.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전체 집합이잖아. 전체 집합인데 A가 있어. A의 여집합이 요거죠. 이게 A의 C라고. A의 여집합. 요게 A 빼고 나머지가 다 A 빼고 나머지가 A의 여집합이야. A의 여집합이라는 건 A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를 A의 여집합이라고 불러. 그럼 둘이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야. 하위 문화의 그래서 뭐냐? 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는 여집합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교집합인 문화는 없어요. 존재할 수 없다. 애초에 하위 문화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비주류 문화지. 비주류 문화. 비주류 문화라는 거는 주류 문화 빼고 전부가 하위 문화라는 얘기야. 괜찮죠? 그래서 겹치는 게 없다. 세상의 모든 문화는 주류 문화 아니면 하위 문화인 거고. 자, 그러면 이 용어가 성립할 수 있어 없어?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가 아니다. 주류 문화일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이 겹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애들이 막 여러 문화, 그러니까 뭐 충청도 사투리, 뭐 경기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합치면 한국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로 이해하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충청도 사투리, 뭐 경기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를 다 합친다 그래서 표준어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게 한국어의 부분 집합들이긴 한데 그 주류 문화는 한국어가 아니야. 그건 전체 문화예요. 한국어는. 주류 문화는 표준어가 주류 문화야. 근데 사투리들을 합친다고 표준어가 되지 않죠. 이해가니? 그래서 아니다 그래야 돼. 사투리 합치면 표준어가 아니라고. 그리고 반문화와 하위 문화의 관계는 어때요? 반문화는 하위 문화의 무슨 관계니? 무슨 집합? 부분 집합이다. 요게 포함되는 거죠. 부분 집합 관계입니다. 부분 집합 관계. 그래서 하위 문화의 특징을 반문화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반문화 선지로 하위 문화 선지가 나오면 다 맞다고 보면 돼요. 왜냐면 하위 문화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하위 문화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하위 문화는 뭐 플러스 뭐냐면 반문화 플러스 앞으로 반안하라고 부를 겁니다. 반안하예요. 반문화가 아닌 풀네임이 그냥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적으세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예요.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하위 문화. 그래서 하위 문화는 반문화 플러스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 그러니까 반안하 플러스 반문화 합친 거죠. 그게 하위 문화라고. 이게 반문화의 여집합 그건 거지. 반문화가 아닌 하위 문화인 거죠. 괜찮죠? 내려가서. 자, 하위 문화, 반문화도 주류 문화의 공통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집합 관계야. 여집합 관계지만 반문화를 향유하는 계층이, 반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이 주류 문화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집합이랑 상관없는 거야. 그게 뭔 얘기냐면 내가 아이돌 덕질을 한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안 하지 않죠. 젓가락질은 주류 문화잖아 우리나라에서. 그죠? 근데 아이돌 덕질은 비주류 문화거든요. 그지? 아이돌 덕질을 하는 사람이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지?
그래서 반문화, 하위문화도 주류문화 공통점을 가지고 하위문화, 반문화의 구성은 또 주류문화의 일부 요소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돌 팬이라고 해서 김치를 안 먹지는 않습니다. 괜찮죠? 오타쿠 게임을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표준어를 안 쓰지 않는 것처럼 그런 거죠. 주류, 하위, 반문화의 구분은 시기, 장소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하위문화가 주류문화가 될 수도 있고 주류문화가 반문화로 변화 가능한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니까 원래 보통은 일반적으로 반문화가 혁명을 일으켜 그러면 반문화가 주류문화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대가 계속 사회가 발전해 왔단 말이야. 당연히 상대적인 거지. 그리고 반안하도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도 반문화는 원래 저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근데 반문화가 아닌 하위문화도 일탈로 규정될 수 있어요. 주류문화 마음에 안 들면 일탈입니다. 지배 질서에 저항 도전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술 마시고 패싸움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근데 주류 집단에게 일탈로 규정되면 일탈이야. 아들, 딸이 코스프레, 게임, 아이돌 덕질하면 부모님 보기에는 일탈인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반문화가 아닐지라도 그냥 하위문화가 반하나가 일탈 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가 꼭 오른선지다. 오른선지. 괜찮죠? 마지막 반문화뿐만 아니라 반하나도 사회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BTS는 반문화는 아니죠. BTS 덕질이. 근데 BTS가 확산돼가지고 한류라는 사회 변화를 이끌었잖아.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요거 주로 얘가 많이 이끌긴 해. 반문화가 사회 변화를 견인하는데 얘도 사회 변화를 견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문화도. 그러면 밑에 표를 채울 수 있겠죠. 요거는 공집합 적어놓으세요. 문화 공집합이다. 요거 A, B 말고는 없다고. 그러면 A, B, C, D를 어떻게 이름을 지을 수 있을까? A는 뭘까요? 주류. A가 주류 문화다. 주류 문화. A가 주류고 B가 뭐겠니? 하위 문화다. 비주류 문화죠. 주류 문화 빼고 전체. 하위 문화고 C가 뭐겠니? 반문화. D가 뭐겠니? 나머지. 바나나다. 바나나. 반하. 그래서 D가 노란색이죠. 바나나 색깔. 의도하고 색깔을 노란색으로 짠 거야. 센스 같이 넘어갑시다. 최고예요. 맞아. 그밖에 없네. 고맙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대중문화 넘어가서. 자, 대중문화는 뭘로 형성된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하냐면 대중매체와 관련된 문화를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뒤에 그래서 대중매체가 뒤에 나오는 거야. 이것 때문에 형성된 문화가 대중문화라고요. 자, 대중매체를 통해 형성된 대중매체를 통해 사회의 대다수를 이루는 대중들에게 제공되고 형성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향유하는 그 쭉 넓게 퍼져 있는 문화가 대중문화예요. 근데 애들이 뭐랑 좀 착각하냐면 대중문화가 밑에 이것도 봅시다. 대중문화가 주류문화, 하위문화는 관계가 없어. 주류문화 거의 대부분 대중문화가 주류문화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교과서에 일반적으로 설명을 안 해서 애들이 막 멘붕이 오는데 고급 문화에 대비되는 의미가 대중문화입니다. 옛날에 문화라는 거는 원래 그 우열의 의미가 있었다 그랬잖아. 원래 문화라는 거면 누구만 향유하는 거예요? 사회 지도층, 귀족들 뭐 이런 애들만 향유하는 걸 문화라고 봤다고. 예전에 그냥 먹고 살기 바빴죠, 일반 계층들은. 근데 대중매체, 신문, 방송, 라디오 이런 게 보급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그런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고. 좀 저렴하게, 값싸게. 그러면서 형성된 문화가 대중문화예요. 그래서 주류문화, 하위문화는 범주 자체가 다른 거야. 고급 문화에 대비되는 의미가 대중문화예요. 대중문화가 주류문화가 많이 겹치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주류문화가 사회 전반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문화고 대중문화는 대중에 퍼져 있는 문화니까 일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퍼져 있겠지. 하지만 대중문화 중에서도 주류문화, 하위문화가 나뉠 수가 있어요. 영화는 대중문화거든. 일반적으로 영화를 많이 보잖아. 책보다는 대중문화지, 독서보다는. 근데 할리우드 영화는 주류문화지. 거의 대부분에서 이게 조금 인싸 느낌 나잖아. 할리우드 영화는 봐도 조금 뭐 탁구 이런 시선을 안 받죠. 근데 프랑스, 일본 영화는 조금 마니악하단 말이야. 그치? 이런 건 비주류 문화가 될 수 있다.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다. 괜찮죠? 그래서 범주가 다르다. 그래서 얘를 뭐 대중문화, 하위문화를 섞어서 내는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대중문화 파트가 대중매체랑 같이 엮여서 별도 문제로 나올 거예요. 자, 대중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문화고요. 순기능은 뭐 오랑, 여가, 뭐 삶의 활력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라디오, 뭐 신문, 뉴스, 유튜브 이런 거거든요. 유튜브는 뉴 미디어라는 단어가 나올 거야. 그리고 시민의식 성숙에 기여하겠지. 대중매체라는 게 결국은 정보를 주는 거거든. 근데 정보인데 시각 정보, 청각 정보, 복합각, 시청각 정보, 이거는 영상, 이거는 음성, 여기는 시각 매체인데 정보를 제공받으니까 이전보다 훨씬 어떻겠어? 시민의식이 성숙되겠죠. 옛날에는 정보를 아예 못 받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소수만 들이던 고급 문화에 대중화를 실현해준 기능을 가져요. 대중문화라는 거는
그래서 문화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합니다. 문화민주주의. 민주주의. 대중문화를 통해서 시민의식이 성숙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새는 잘 안 보지만 요새 아니다. 요새 20대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다는데 정치권 뭐 이런 거 정치면 신문 맨날 그 사람들이 많이 본단 말이야. 뉴스. 그래서 문화민주주의 이런 게 나올 수 있고요. 역기능은 뭐라 그러냐면은 역기능은 이거 상업주의로 인한 저질 폭력 선정적 정보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가짜 뉴스 이런 게 막 범람하고 있잖아. 정보 팩트보다 뭐가 중요한 거야? 조회수가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이 뭘 해야 썸네일 어그로를 잘 끌어야 사람들이 클릭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팩트보다는 사람들이 조금 자극을 느낄 만한 그런 정보들이 더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지. 상업주의. 전통 문화의 파괴, 약화 이런 거. 이게 새롭게 등장한 이런 문화들이 전통 문화보다 더 중시될 거고, 여론조작, 정치적 무관심 유발 이런 걸로 지배층의 정치적 도구화, 대중조작이구나. 대중조작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작 수단. 이거는 모든 대중매체 공통이다. 뉴미디어도 대중매체거든. 최근에 등장한 대중매체인데 뉴미디어에서도 광고에서 막 댓글 조작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도 대중조작 수단으로 미디어 매체가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식 규격화, 핵이라 수동성 심화 이런 게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는 기만하는 거죠. 특히나 전통적 대중매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하기 힘들다고. 옛날에 TV 그냥 보고, TV 그래서 옛날 별명이 뭐였어? 봐보고 산다 이랬잖아. 요새 유튜브가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생각 없이 보고. 그렇게 이제 수동적이고 뭐 주체적인 걸 좀 제거하고 획일화 규격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내가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문화는, 대중문화는 누가 만든 거냐면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정의 자체가, 대중문화의 정의 자체가 대중매체로 인해 만들어진 대중들의 문화가 대중문화였죠. 대중매체인데 전통적 대중매체는 세 개예요. 신문, 잡지 같은 걸 시각매체라고 하고, 라디오, 음반 같은 거를 음성매체라고 하고, TV, 영화 같은 거를 영상매체라고 합니다. 이거는 보면 구분할 수 있어. 시각정보, 청각정보, 시청각, 공각 정보죠. 여기는 시각정보만 전달하니까 뭐는 보기 힘들겠어. 시각장애인은 보기 힘들 겁니다. 문맹자도 보기 힘들고. 여기는 청각정보만 전달하니까 청각장애인은 접근하기 힘들겠죠. 여기는 내가 다 하니까 행장과 생동감이 확보되겠죠. 소리도 주고 영상도 줍니다. 현장에 있는 그대로의 느낌 이런 걸 주는 거고. 그리고 정보의 심층성이 가장 높다.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시각정보는, 시각매체는 주로 이것만 많이 나옵니다. 뒤에 나오거든요. 정보의 심층성이라고 그러는데, 심층성이에요. 심층성. 깊은 내용, 어려운 내용은 뭐가 제일 전달하기 좋다는 얘기야? 텍스트가 제일 전달하기 좋습니다. 텍스트가. 유튜브가 나중에 뉴미디어 이런 것도 종류가 많거든. 근데 줄글로 된 거 있잖아. 학술. 그래서 논문이나 교과서는 다 뭐예요? 텍스트잖아. 텍스트. 정보의 심층성이 가장 높다는 게 시각매체 특징으로 자주 나와서 비용은 상대적으로 싸고요. 여기는 음성매체, 영상매체 날라가지. 저장이 좀 힘들어. 여기는 음성매체, 영상매체 이런 거. 그래서 여기는 심층성이 떨어지고 여기도 심층성이 떨어집니다. 자료 저장, 어려운 내용 공부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는 둘 다 비용이 쌉니다. 신문은 인쇄해서 뿌리면 되고, 음성매체도 라디오 전파 그냥 방송 타면 되잖아. 근데 영상은 그거마다 다른데, 영상 제작하려면 뭐 스태프도 붙고 비디오 감독도 붙고 막 여러 개 많이 붙어야 되잖아. 비용이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 편이에요. 여기에 비해서는. 그리고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라고 하는데, 동시 전달력은 정보 전달 속도야. 이거 내용을, 이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 용어는 밑에 나오는데, 정보의 동시 전달력과 정보 전달 수용의 동시성은 다른 말이다. 별표 안 치세요. 애들이 처음에 보면 좀 헷갈려서. 정보가 동시 전달되는가 아닌가,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른가 느린가라는 뜻이야. 이게 정보 전달이 동시에 된다, 정보 수용이 동시에 된다는 거랑은 다른 얘기라고. 내용 봅시다. 짠. 자, 이것부터 밑에 봐라. 자, 정보 전달의 동시성, 비동시성은 뭐냐? 정보 전달이 동시적으로, 비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는 송출자가 일일이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게 동시성이고, 아니면 다수에게 아이들 일일이 정보를 전달하는 게 비동시성이에요. 정보 전달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동시적인 거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루는 게 비동시적인 겁니다. 신문은 집집마다 돌려야 되지. 정보 전달이 비동시적인 거야.
그죠? 라디오, 영상, 방송 이런 거는 한 번에 하잖아. 그지? 뉴미디어도 스트리밍 하잖아. 스트림, 영상 업로드 이런 거 다수에게 정보 송출하잖아. 동시적인 거야. 정보 전달이. 그러면 정보 수용의 동시성, 비동시성은 전달자가 정보를 전달할 때 한꺼번에 받는지 아니면 따로따로 받는지입니다. 여기는 신문이 집집마다 배워봤기 때문에 비동시적인 거고, 라디오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동시적인 거죠. 라디오는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리고 뉴미디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스트리밍은 수용이 어때? 수용은 그 시기에 동시에 받는 거죠. 스트리밍을 하면은 그 라이브 방송을 영상을 안 올리면은 스트리밍 할 때는 그 동시에 밖에 수용을 못 하잖아. 그지? 나중에 보기 힘들죠. 스트리밍은 라이브 영상을 따로 올려주는 거는 그냥 그 영상 나중에 보기 이거인 거고, 영상 나중에 보기는 내가 수용하는 속도가 다를 수 있어. 내가 어제 올린 거를 모레 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에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동시성인 거지. 그래서 뉴미디어는 따로따로 나타나요. 이거 나중에 뒤에 정리해놨어. 다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표. 일단 이런 내용이 있다. 뒤에서 한 번 더 정리할 거니까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심증성이 가장 높다는 신문 선지로 자주 나오고, 여기는 자 동시 전달력은 전달 속도다. 전달 속도 느립니다. 신문 일일이 배달해야 되잖아. 제일 느리겠지. 그다음에 요거는 한꺼번에 전달되잖아. 동시 전달력 빠르고, 여기도 이 영상도 똑같이 방송국에서 한 번에 송출하죠. 전달 속도 빠릅니다. 이거는 천천히 읽어야 된다는 얘기야. 천천히 읽어야 된다. 아까 아래쪽에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전달해도 받는 사람이 동시에 받지 않는다. 그렇지. 여기 그 유튜브 영상은 일반적으로 라이브 스트리밍이 아니고는 보는 속도가, 보는 시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인스타 사진을 찍어서 올리잖아. 그러면 그 인스타 피드를 내가 모레 확인할 수도 있고 일주일 후에 확인할 수도 있다고. 그러면 수용은 비동시적인 거야. 괜찮니? 따라오니? 근데 영상을 송출은 동시지. 내가 올리는 순간 모든 사람들에게 송출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뉴미디어는 스트리밍이든 영상이든 사진 업로드든 다수에게 한 번의 정보를 송출하기 때문에 요거는 동시적인 거고,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용은 동시적인 거고, 스트리밍은. 그 다음에 그냥 영상은 나중에 다시 보기 이런 영상은 그냥 동시성, 비동시적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O도 있고 X도 있는 거야. 그래서 세모 같은 느낌인 거죠. 괜찮니? 뒤에 나중에 한번 정리해놨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각은 정보 전달 속도가 느리니까 가장 느리고, 여기는 빠르고였죠. 그리고 정보 전달 수용은 비동시적이다. 신문 일일이 돌리잖아. 그러니까 전달하는 속도도 다르고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정보를 송출하지 않는다고. 한 명 신문을 돌리는 거고, 읽는 것도 다 다르게 받아서 신문에 읽는 거지. 그래서 비동시성이고, 여기는 음성 매체는 라디오 방송 생각하면 돼요. 한 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하지. 정보 전달 수용. 그다음에 수용도 한 번에 모든 사람 듣잖아. 그러니까 수용의 동시성이라는 건 라이브 스트리밍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지? 여기도 마찬가지. 영상도 본방 얘기하는 거죠. 본방 정보 전달은 동시, 한 번에 송출하고, 보는 것도 동시, 수용도 동시. 재방송하는 것도 방송국에서 틀어준 시간에만 재방송을 시청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수용도 동시입니다. 재방송하는 거. 다음 마지막에 인터넷 SNS 이걸 뉴미디어라고 합니다. 뉴미디어는 종합 매체라 그래요. 위에 있는 거 다 섞어놓은 겁니다. 종합 매체. 팔자도 들어가고 음성도 들어가고 영상도 들어가고, 스트리밍도 하고 유튜브 영상 업로드도 하고. 정보의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여기는 다 일방향 소통만 하는 거야. 전통적 대중매체는. 우리가 댓글로 하면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스트리머랑 소통하는 거지. 그리고 정보 복제 재가공이 용이하다는 게 특이한 특징. 컨트롤 CV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생산자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도 특징이고. 그래서 전문성이 낮아요. 옛날에는 되게 정보를 생산한다는 거는 기자랑 방송국에서 많은 거야. 우리도 내가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 전문성이 떨어지죠. 괜찮지? 그리고 그래서 뭐 프로슈머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컨슈머죠. 그다음에 그 프로덕트잖아. 생산하다, 소비하다 같이 합쳐가지고 프로슈머. 정보 왜곡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서 그간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질적 저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확산 경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정보 전달 속도, 동시 전달력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올려놓으면은 뭐 이게 인스타로 날라지고 네이버로 날라지고 뭐 유튜브로 날라지고 다 날라지면서 빠르게 퍼져나간다는 거죠.
시공간적 제약이 가장 약하다는 것과 동의합니다. 요거를 알아둬라. 그래서 정보 전달 속도고 이게 반비례합니다. 이게 비례지. 시공간적 제약이랑 반비례. 시공간적 제약. 정보 전달 속도가 빠르다는 시공간적 제약이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SNS는 정보 전달의, 여기는 전달하는 거는 동시성이야 비동시성이야? 전달, 송출하는 건 어때요? 동시합니까? 아니면 일일이 개별적으로 합니까? 동시하죠. 그래서 정보 전달의 동시성. 근데 정보 수용은 어떻게 된다고? 동시성 플러스 비동시성이 같이 나타난다. 비동시성.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 그 영화관에서 틀어주고 그때밖에 못 보니까 동시성을 가진 거죠. 정보 수용의 동시성. 그래서 동시성이잖아요. 그지. 근데 OTT나 아니면 뉴미디어에서 틀어주는 영화도 있잖아요. 그거는 비동시성입니다.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지. 그지. 그런 거는 이렇게 영상 다시 보기,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거, 그런 거는 전부 다 비동시성이에요. 수용. 근데 업로드 시간은 어때요? OTT에 영상을 올리는 시간 이후에 다 같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올리는 건 동시성이다. 수용하는 게 비동시적이지라도. 괜찮니? 용어가 좀 비슷해. 나중에 뭐 동시 전달, 뭐 정보 전달 수용의 동시성 뭐 이런 거 같이 나오면 헷갈린다고. 구별해야 돼요. 넘어갑시다. 이 정리된 거를 잘 외우면 돼, 사실. 이렇게 오케이. 대중매체에는 전통매체와 뉴미디어가 있다. 전통매체는 인쇄매체, 음성매체, 영상매체 같은 게 있고요. 정보 종류는 인쇄매체는 시각, 그리고 신문, 잡지 같은 거고, 음성매체는 청각, 그래서 라디오, 음반 같은 거고, 영상매체는 시청각이죠. TV, 영화. 요 뉴미디어도 수청각, 그래서 인터넷, SNS 이런 거 다 있는 거고. 자, 시공간 제약은 인쇄매체는 어떨까? 시공간 제약이 클까, 작을까? 커요. 그래서 가장 시공간 제약이 큰 것. 시간, 공간 제약. 음성 매체는 시간, 공간 제약이 어때요?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상대적으로. 이거는 뭔가 내가 이 신문 같은 거 막 정보가 나한테 오려면은 보통 공간에서 뭐 이렇게 받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성은 이게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라디오 방송 틀면 되죠. 영상 매체 마찬가지. TV를 틀면 되죠. 여기도 영상 시공간 제약이 좀 덜하고. 뉴미디어 가장 작아요. 여기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 TV나 라디오도 필요가 없죠. 애초에 여기서 TV, 라디오 이런 거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랑 반비례 입장이었지. 정보 전달 속도랑 그다음에 정보 동시 전달력이랑 시공간 제약이 반비례였잖아. 또 반대된 입장이었지. 이게 인쇄 매체가 가장 시공간 제약이 크니까 얘는 시공간 제약이 가장 작을 거고, 음성 매체, 영상 매체가 시공간 제약이 적으니까 얘네는 동시 전달력이 높을 거고, 뉴미디어는 동시 전달력이 가장 강하겠죠. 반대로 똑같이 가면 돼요. 자, 전달의 동시성 봅니다. 전통 매체, 인쇄 매체는 전달이 동시에 이루어지나 않지나?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비동시성을 띄었지.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동시입니다. 라디오에서 송출하는 거, 그다음에 방송국에 송출하는 거. 그리고 시각 뉴미디어도 전달은 동시에 전달해. 근데 수용이 이제 전달 비동시성일 수도 있고 동시성일 수도 있는 거였죠. 자, 인쇄 매체 수용의 동시성 없어. 따로따로 신문 받아보시. 뭐 신문사에서 뿌린다 그래서 내가 읽어보는 시간이 다르잖아. 하루에 내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줄글을 읽지 않지. 똑같은 그 신문에 똑같은 면을 한 번에 읽지 않는단 말이야. 라디오나 근데 그 영상은 똑같은 그림을, 똑같은 소리를 똑같이 동시에 듣는 거지. 음성 매체 수용의 동시성, 그래서 동시에 수용하고, 영상 매체도 동시에 수용하고. 여기는 O일 수도 있고 X일 수도 있었다. 스트리밍, 라이브 스트리밍은 수용의 동시성이고, 그다음에 그냥 나중에 영상 다시 보는 거는 비동시성인 거였죠. 자, 시공간 제약과 정보 전달 속도는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반대로 입장이 나왔죠. 그리고 정보의 동시 전달력, 정보 전달 속도는 정보 전달 수용의 동시성과 다른 용어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생산 비용. 시각 매체의 생산 비용은 어땠어요? 비교적 적게 듭니다. 생산 비용이. 음성 매체 역시 비교적 적게 들고, 영상 매체는 높은 편이야. 여기는 이제
게스트 한 명만 처럼 되잖아. 방송만 되고. 여기는 이제 글만 작가가 한 명 이제 혹은 뭐 기자가 글만 적으면 되고 여기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죠. 인건비가 많이 들고요.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고 여기는 단정 불가입니다. 단정. 유튜브 같은 거 혼자서 찍는 영상도 있는데 대충 찍어가지고 나는 거의 비용이 없죠. 내 인건비만 들면 되잖아. 내 인건비도 없지 사실 내가 그냥 하니까 혼자 영상 적당히 편집해서 그냥 9분만 영상 잘라가지고 넣는단 말이야. 자막도 안 입히고. 그러면 그런 건 이게 무료로 공짜로 올리는 영상인데 그 유튜버들 진짜 대형 유튜버들 몇 천만 원짜리 영상만 한번 프로젝트로 찍어서 올리고 하잖아. 그런 거 돈 많이 드는 영상이고 비싼 건 엄청 비싸고 싼 건 엄청 싸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답니다. 자 심층성은 아까 이 시각 매체는 심층성이 높다 낮다 가장 높아요. 그래서 높은 거 가장 어려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심층성이 높다 낮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정 불가입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유튜버들 중에서 그 전문 영상 찍어서 올리는 그런 분들 있잖아. 뭐 변호사가 변호사 자문 영상 이런 거 올리는 거. 아니면 의사가 뭐 의학 지식 전문적인 거 얘기하는 거. 그럼 굉장히 심층성이 높지. 일반적으로 근데 가짜 뉴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는 영상도 많다. 단정 불가다. 자 전통 매체는 아까 단방향이다, 일방향이다, 쌍방향이다. 전통 매체는 일방향이야. 우리는 수용밖에 못해요. 방송국 라디오가 틀어주는 거 듣는 거밖에 못한다. 그리고 생산자 소비자 구분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소비자고 방송국이 생산자이고. 근데 뉴미디어는 쌍방향 소통이죠. 우리가 직접 스트리밍을 할 때 댓글 달고 우리 댓글을 스트리머가 읽어주잖아. 우리가 도네이션 하면 막 움짤발하고 막 보고 막 다 같이 보고 하지. 그래서 양방향 소통인 거고 생산 소비자 구분은 불명확합니다. 뭐고 해요. 뭐고. 이걸 이제 다 외우면 여기 선지를 그대로 풀 수 있어요. 좀 다 암기하죠. 선지를 이거를 시간이 없지만 1분만 딱 줄게요. 뒤에 선지들이 요 내용들이라서 이건 알고 넘어가야 돼서 1분 있다가 선지 같이 봅시다. 요거를 외우십시오. 요렇게 돼서 뒤에 보면은 다 정리된 거 있어. 뒤에 보고 외우세요. 1분. (30초) (5) (4) (3) (2) (1) 넘어갑시다. 이제 선지로 간다. 150번 예건아. 주류 문화는 전체 사회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여주는 문화 맞습니까? 예. 문화 공유성.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 문화 구성 전체 구성원들이 다 공유하는 문화잖아. 문화 공유성이 높겠죠 이건. 전체 사회라서 그런 전체 사회. 나모 151번. 그러니까 모든 하위 문화의 총합은 주류 문화. 아니랬죠 이거. 표준어를 그러니까 사투리를 다 합친다고 표준어가 되지 않는다 X고요. 그다음에 모든 하나 더 하세요. 모든 반문화는 하위 문화입니까? 맞니? 맞죠? 반문화가 하위 문화 안에 포함되는 하위 범주였다. 그래서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옵니다. 성민아 153번. 반문화를 향유하는 집단은 주류 문화를 향유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요거 이제 아이돌 덕질을 하더라도 젓가락질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X고. 아라마 154번. 하위 문화는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전체 문화로 수렴되어 독자성을 상실할까요? 아니겠죠. 더 다양해질 겁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 흥미, 관심사, 즐기는, 향유하는 문화 이런 게 더 다양해질 거란 말이야. 그지? 중세 시대 즐겼던 문화의 폭과 오늘날 즐기는 문화의 폭이 훨씬 지금이 다양하겠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전체 문화와 이제 구분돼서 세분화돼서 독자성이 강화될 겁니다. 서윤이 반문화는 하위 문화와 달리 기존의 지배적인 문화를 대체하기도 합니까? 아니지. 둘 다 대체할 수 있다 그랬다. 안 했습니다. 자, 이거 똑같이 이거 표 나죠. 오랜만에 요 느낌으로.
이거 골라보세요. 쭉 체크해봐. 161번까지 30초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다 체크해. 자 봅시다. 정보의 전달의 동시성. 전달의 동시성이네. 뭐가 해당될까요? 2, 3, 4다. 시각 매체, 인쇄 매체 빼고 전부 답니다. 인쇄 매체는 따로따로 그 신문을 돌리죠. 그래서 1번 빼고 다고요. 신층성은 어디 키워드라고? 인쇄 매체 키워드가. 생산자 소비자 간의 경계가 모호한 거네. 모호한 건 뭐예요? 4번 뉴미디어만 그렇죠. 정보 획득의 수용의 동시성. 그러면 수용의 동시성은 뭐야? 지금 여기서 인쇄 매체는 아니지. 인성 매체, 영상 매체는 맞습니까? 뉴미디어는 맞습니까? 세모지 세모. 그래서 요거 두 개는 동그라미 치고 4번은 세모 쳐놔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아까 뉴미디어가 그 스트리밍 하는 거는 수용의 동시성이었고 영상 다시 보기는 수용의 비동시성이었잖아. 그래서 둘 다 같이 가지. 세모입니다. 그럼 선제 뉴미디어가 저거 나오면 그냥 동시성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질 수 있잖아. 그럼 혹은 혹은 동시성을 가질 수 있다. 가질 수 있지. 가질 수 있다 혹은 동시성이 없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고를 수 있게 선지를 내줘요. 근데 세모라는 걸 알고 있으라는 얘기죠.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160번 정보의 동시 전달력이 강하다. 그러면 인쇄 매체는 전달력이 강했니? 가장 낮았죠. 전달력이. 음성 매체, 영상 매체는 높은 편이야. 세모입니다. 세모. 가장 높은 건 뭐였다? 뉴미디어. 뉴미디어는 한 번 올라가면은 진짜 실시간으로 막 확산된단 말이야. 여기 퍼나르고 컨트롤 CV가 쉽다는 얘기죠. 자, 뉴미디어는 다른 매체와 달리 정치, 경제, 권력 자유로울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뉴미디어도 뭐 전통 매체에 비해서 자유롭긴 해. 하지만 뭐 정치권 비판하는 게시물이 운영정책 위반으로 차단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노땅 먹는 거예요. 노땅. 여기까지 끝났고 10분 동안 올리드 문제 좀 보자. 문화 변동까지 문화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고